안녕하세요. 한자 삼락의 심연진입니다. 한자 삼락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. 오늘은 이제 수요일 가벼운 마음으로 어제에서 시작할게요. 제가 준비한 세 글자는요. 인연연 세 글자, 그러니까 이응부터 했으니까 그 다음에 무리중 그 다음에 치읓 부분에서는 짐승축 자, 이 이제 세 가지를 이제 준비했어요. 그렇다면 인연연부터 시작을 해볼게요. 인연연. 자, 이 인연연은 말 그대로 인연, 뭐 연분, 아니 뭐 혈연 관계, 학연, 지연, 우리 아주 흔하게 나오는 말이죠. 또 무슨 연고, 무슨 뭐 까닭으로 뭐 이런 거, 또 아니면 무슨 연유로 뭐 이런 얘기할 때 다 이 글자를 써요. 그러면은 이 글자에서 뒤에 이렇게 생긴 걸 보면 이거는 자전에도 있어요. 뭐라고 나냐면 단 그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단이라는 거는 여기서 단의 의미는 뭐냐면 그 주역에서 이렇게 어떤 점괘의 총론이라 하면 뭐 해설을 한다든가 어떤 거에 대한 설명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해설해 놓은 그거를 이제 말하는 거잖아요. 이제 그걸 뜻하는 건데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이거를 돼지머리 괴, 그러니까 돼지머리 괴, 그 다음에 이거는 돼지시 이렇게 얘기해요. 그럼 우리가 인연을 연분을 맺는다 그럴 때 사람은 사람끼리, 뭐 소는 소끼리, 쥐는 쥐끼리, 돼지는 돼지끼리 다 끼리끼리 이렇게 하는 거지. 이렇게 서로 뭐 얽히고 설키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. 그죠?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인연이라 여기서는 단단이지만 실질적으로 여기는 음을 빌려준 역할을 한 거다. 형성문자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. 그렇다면 여기 이제 실사가 나온 거는 뭐냐면 우리가 옛날에 그 구식 결혼할 때 보면은 신랑 측에서는 청색실, 신부 측에서는 홍색실. 근데 이걸 갖다가 청실홍실을 엮어서 이제 하나. 그러니까 부부는 무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. 그죠? 그러니까는 이제 너희는 하나다. 그러니까는 두 사람이 이제 결혼해서 이제 그 합을 이뤄서 이제 두 사람이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하나다. 이런 의미로 이게 두 청실홍실 엮는 게 나오잖아. 지금은 이제 만약 예시장에서 결혼하면 촛불이 이렇게 켜져 있으면, 그러니까 촛불이 켜지기 전에 촛대가 이렇게 있으면 파란색 초는 신랑 측 엄마가 또 여기 그러니까 핑크색은 이제 신부 측 엄마가 가서 이게 그 촛불을 이렇게 점화하잖아요. 그죠? 이런 것처럼 여기에서 옛날엔 실로 이제 엮은 거, 청실홍실을 엮은 거, 이거를 말하는데 인연. 그러니까 어떤 연분이 닿아서 이제 결혼하고 그럴 때 그런 인연이라는 표현 이렇게 쓰잖아요. 그죠? 그러면은 여기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단이라는 거는 물론 한자에도 있는데 그 주역에서 말하는 점괘에 대한 이제 설명 이거를 말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형성문자로 나온 거지만 위에는 돼지머리, 그다음에 밑에는 돼지시, 한자가 따로따로 이렇게 있잖아요. 그럴 때 이게 그 돼지는 돼지끼리, 사람은 사람끼리 이런 식으로 연결지는 거를 이제 생각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. 그러면 그다음에 무리중으로 넘어가 볼게요. 자, 무리중. 이 무리중은 맨 위에 피혈이 있어요. 피혈하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는 사람이니 그러니까 여러 명이 있다는 뜻이에요.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성씨도 다르고 막 이러지만 거꾸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가 보통 근데 우리가 단군 신화를 만약에 그거를 정말 정설로 이렇게 딱 정말 단군의 조상이 우리 단군이고 단군 할아버지부터 시작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보면은 다 한 핏줄에서 나온 거예요. 그죠? 이렇게 한 핏줄에서 나온 거고 다 같은 혈족이고 다 같은 이제 어떤 가족이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. 그죠? 그러니까 한마디로 피부치다 이런 얘기예요. 다 성은 다르고 이런다 하더라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조상은 하나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퍼져서 이렇게 인구가 5천만이 좀 넘었잖아요. 우리나라 인구가.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고 오면 거슬러 올라가면은 우리는 다 하나 같은 똑같은 피부치 같은 혈연 관계다. 이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무리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
머릿속에 생각할 때 보면은 뭐 중론이다. 그러니까 여러 사람의 의견이다. 이런 얘기죠. 뭐 아니면은 뭐 관중, 뭐 군중, 뭐 이런 거라든지 민중, 뭐 대중적이다, 대중음악, 뭐 이런 얘기할 때도 다 이 무리중자를 쓰죠. 그러면은 이 무리중하고 뜻이 같은 거는 이 앞에 쓰면 더 말이 가깝겠네요. 군중, 무리군자 써서. 그래서 왜 뭐 군중 속의 고독 뭐 이런 말도 하고 그죠? 그럴 때 군중 뜻이 같은 거예요, 이거는. 그래서 이 글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자성어에 뭐 중가부적 그러면은 이 중가부적이라는 거는 이렇게 적은 숫자로는 적을 물리칠 수가 없는 거예요. 그죠? 그럴 때 이 중가부적이란 말을 이제 쓰고 그러는데 여기에 무리중 같은 경우는 쓸 때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.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굴려서 돼지시처럼 이렇게 쓰면은 안 돼요. 이건 우리는 돼지와 상관 있는 게 아니라 이건 아까 뭐라고 했어요? 사람인이 여럿 있는 모양이라고 했어요. 그러니까 돼지와는 상관이 없어요. 이렇게 써서 많이 틀려요. 우리가 이게 그 돼지시 들어가는 거 보면 뭐 집가자에도 나오고 돼지돈에도 나오고 많이 나오잖아요. 이러다 보니 우리가 뭐 이 글자가 나오는 게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심할극이라든지 심할극이라든지 또 아니면 그 근거거 할 때도 여기에 돼지시가 나오잖아. 그러니까 이런 거에 익숙하다 보니까 무리 중에도 이렇게 쓰는데 이렇게 쓰면 틀려요.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. 자, 그다음에 이제 짐승축으로 넘어갈게요. 이거는 짐승축. 우리가 보통 이제 뭐 가축 또 축사, 이게 그 짐승들이 사는 집, 축사, 아니면 축산업, 뭐 가축, 무슨 뭐 이 여러 가지 목축업을 한다, 뭐 이런 얘기할 때 다 축자 이걸 쓰죠. 그러면 이거는 원래는 여기 거무련이 아니고 하나 더 있으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거물자 그래요. 그러면 여기다 30원 하면 불을 짜 그래요. 불어난다. 왜 그 자양강장제 뭐 이런 얘기할 때 이거 내 몸에서 막 에너지가 이제 막 힘이 솟는 뭐 이런 걸 말할 때 왜 자양강장제 이런 선전할 때 그 자자가 이걸 쓰거든요. 그러면은 이 글자에서 이거는 이제 이 거물자 같은 경우에도 이게 불을 짜 이라고도 이제 그 뜻이 있어요. 그러면은 불어난다는 거는 말 그대로 예를 들어 가축을 키우는데 새끼를 낳았어요. 그러면 새끼가 늘어났어요. 그러면 이제 점점 내 재산이 불어날 수 있어요. 왜냐하면 하나는 계속 키우고 하나는 키우면서 새끼를 팔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럴 때 여기에 밭전의 의미는 그러니까 짐승들이 예를 들어 이렇게 돼지우리라든지 아니면 소를 키운다든지 닭을 키운다든지 그러면 저마다 자기네들이 머무는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그죠? 그 대개는 이게 그 땅바닥이 이렇게 있으면은 땅바닥 위에다가 돼지 같은 경우엔 지푸라기 이렇게 깔아주고 소도 마찬가지로 지푸라기 왜 잘 때 이렇게 찬바닥에서 자면은 춥잖아요. 그죠? 그런 걸 이렇게 깔아주고 그러는데 보통 얘네들이 이렇게 뛰어노는 장소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닭이다. 그러면 닭장도 그렇고 바깥에도 그렇고 되게 흙밭에서 놀고 이러잖아요. 그런 얘네들이 있는 그 머무는 곳, 그러니까 이 짐승들이 머무는 곳을 밭전으로 이제 해석을 하시면 돼요.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가축, 뭐 짐승축 할 때 가축 그러면은 집 한 울타리에서 키울 때 보면은 보통 이제 마당에다 놓고 이렇게 키우잖아요. 그죠? 그럴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. 밭전이라는 게 꼭 우리가 뭐 곡식을 이게 뭐죠? 이게 채소 같은 거 심는 그 밭을 생각하지 마시고 아니면 논 이런 걸 생각하지 마시고요. 그래서 이거는 이게 뭐 불어난다 이러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이 글자 자체가 뭐 불어난다, 뭐 무성하다 이런 얘기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농사를 지을 때 이 가축의 힘으로 그러니까는 여기 밭에서 지금 또 만약에 사람으로 바꿔서 말하면 이 가축의 힘을 이제 얻는 거죠. 가축의 도움을 받는 거죠. 그러면 밭에서 일할 때 이제 얘네들이 그 소가 일을 해주고 그죠? 이제 이러다 보니까 내가 이제 그 힘써서 아주 농산일에 열심히 힘을 쓰다 보니 이렇게 그 수확이 많이 얻어진다 이런 뜻으로도 왜 이 짐승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소가 밭을 갈아주고 뭐 이러다 보니까 수확량이 막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내 가산이 점점 늘어나는 거 이런 거 누구 때문에 이 짐승 때문에 소 때문에 뭐 이런 거 아니면 병아리가 어느 정도 자라서 병아리 다 키워놨는데 어느 정도 컸어요. 많이 컸어요. 그럼 이거 다 팔면은 돈이 되는 거고 이 돈으로 인해서 우리 집에 가산이 늘어나는 이제 이런 거를 말한다 이런 얘기예요. 그래서 짐승축
그러니까 집집마다 옛날에는 그래서 시골에서 뭐 닭도 키우고 뭐 개도 키우고 또 뭐 돼지도 키우고 이런 집들 되게 많았었어요. 그 하나의 그게 집에 어떤 수입원이 될 수 있었으니까. 그죠? 자, 그러면은 오늘 수요일 제가 준비한 이 세자는 여기까지 하고요. 또 목요일 날 뵙겠습니다. 지금까지 한자 삼락의 심연진이었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